글로벌 경영은 다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외국 국제고 아이들, 그다음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거든요. 여기에서 일반고에 3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성균관대 수시 입시 설명회에서 서너 개 학과의 내신 컷을 공개했죠. 그러면서 일반고의 3등급대가 모두 합격한 결과를 갖다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경영입니다. 글로벌 경영은 다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외국 국제고 아이들, 그다음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거든요. 여기에서 일반고의 3등급대인 학생이 합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계열 모집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고, 뭐 특목고 자사고나 그다음 일반고 학생들이 다수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일반고에 3등급대가 합격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제 성균관대가 요번에 전공적합성이나 계열적합성 용어 대신에 탐구 역량으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서 바로 심화학습한 과정과 그다음에 탐구 활동, 탐구 역량이 굉장히 깊으면 얼마든지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뽑겠다라는 의지를 갖다 밝힌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결과라 보여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럼 이제 성균관대만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치ME 스카이 대학에 합격한 일반고에서 이제 1차 합격 또는 최종 합격한 휴브랜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을 갖다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어디까지 합격했는지를 갖다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었을 때 이수했던 과목은 뭐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심학습한 과정은 뭐였고, 그 다음에 탐구활동 내용은 뭐였는지를 갖다 몇 개의 사례를 갖다 보여드려서 과연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반고 내에서의 어떤 스스로 심학습한 과정과 그 다음에 탐구활동을 학생들이 어떻게 잘 나타내면 바로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뽑힐 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균관대 입시 설명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일부 학과만 공개를 했는데 이제 공학 계열이죠. 계열 모집에서 2022년도 70% 컷은 2.08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4년 70% 컷은 2.92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2.92까지는 뭐 그래 뭐 어디야? 워낙 이제 33대 8 정도로 그때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높으니까 그래 2등급 때까지는 뭐 일반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랬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서 일반고의 내신 최하위가 3.56이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글로벌 경영도 얼마였죠? 2022년도 70% 컷은 3.36이었는데 2023년도에 70% 컷은 3.12였죠. 이제 그런데 내신 최하위는 얼마다? 여기서 이건 뭐 당연히 이제 특목고 자사고라고 생각할 텐데 일반고에 3.04도 합격을 했다는 사실을 갖다 공개한 거죠.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2022년도 70% 컷이 2.36이었는데 2023년도 70% 컷이 3.6이었죠. 근데 요번에 얼마였죠? 일반고 내신 최하위가 얼마다? 3.84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심화학습한 과정과 탐구 역량을 갖추면 성균관대는 내신 70% 전후까지는 지원해 볼 수 있다. 저희 뭐 이런 결과를 보고는 감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균관대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성균관대 학종을 보면 일반고가 60.6%고 특목고 자사고가 39.4%였어요. 2022년도 결과 자료를 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균관대 이제 그 39.4%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재학교가 0.9%, 과학고가 2.3%, 외국국제고가 26.4%, 자사고가 9.9%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같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유튜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보면은 인문계열에서 일반고 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은 27.3 대 30.8이죠. 그러니까 거의 5대 5죠.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고 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33.3 대 8.6이어서 원사이드하게 지금 일반고 비율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내신이 자연계열 내신이 높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까지 됐다? 3등급 때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등급 때까지 됐다라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충분히 2등급 대 정도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신이 작년에 뭐 1등급 때였다고 하더라도 구애받지 마시고 비교과가 우수하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한번 자신 있게 성균관대 어디 지원을 해보셔도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더더욱이나 이제 성균관대가
전공적합성, 계열적합성 용어를 갖다 표현을 안 쓰고 이제 탐구 역량으로 바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고의 2등급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자신 있게 한번 지원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건축학과 3.84는 저희도 이제 그 일반고 2.95등급인 학생을 고대 건축공학과를 갖다 보낸 적이 있는데 성균관대가 3.84까지 건축학에서 뽑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탐구를 진짜 비교과를 되게 많이 보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갖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심화학습 과정과 탐구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인기학과이긴 하지만 그래서 3.84였던 건데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게 공학 계열인 거거든요.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계열 모집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일반고가 3등급대가 됐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 같은 데도 외고 국제고 애들이 대부분의 합격을 하는데 거기서도 일반고 3등급대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성균관대가 비교과를 많이 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자신 있으면,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2등급대인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균관대에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1차 합격 또는 최종 합격, 1차 합격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비교과로해서 서류를 통과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면접에서 안 됐겠지만, 그래서 휴브레인에서 1차 합격 또는 최종 합격하는 일반고의 최저 내신 등급은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예과가 저게 1.58, 다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서울대 의예과 1.58, 서울대 소비자학과 1.9등급대, 기계공학과 2.08, 경제학과 2.5, 건축공학 2.95입니다. 여기는 다 특목고 자사고가 아닙니다. 다 일반고입니다. 연세대 약학과가 1.92, 신소재공학이 2.16, 그 다음에 하스가 2.40, 고려대 경영학과가 2.1대, 바이오의공학이 2.1대, 건축공학이 2.9대 이랬죠. 연세대 미래의예과가 1.66, 경북대 의예과가 1.70, 한림대 의예과가 1.66, 한양대 의예과가 1.69, 가천대 의예과가 2.0대, 경북대 치의예과가 2.2대, 경희대 한의예과가 2.5대. 이것이 지금 일반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최종 합격을 했거나 또는 1차 합격을 했던 일반고 학생들의 어떤 최근 2, 3년 사이의 어떤 사례입니다. 이걸 보면은 비교과가 좋고 심학습 과정과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지원하셔도 경쟁력이 있지 않냐, 경쟁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학생들이 했던 것들을 한번 보면은, 자, 1.67인데 연대 미래에 이제 그 합격을 했죠. 이 친구를 갖다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70%까지 1차 1.37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 이수 과목을 보면은 자, 수학과제 탐구, 심화수학, 화학투, 생명과학투, 융합과학 탐구. 강의는 뭐였죠? 바이러스학, 분자생물학. 도서는 뭐가 있죠? 생화학, 가볍게 읽는 유기화학, 캠벨 생명학. 다 학생부에 있는 겁니다. 동아리가 뭐죠? 노벨 화학상을 받은 DNA 수소 메커니즘 연구를 주제로 탐구했죠. 가천대 의예과 합격자 일반고 2.0이죠. 이 친구도 이제 같이 1차 합격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국 화학도, 생명과학도, 지구과학도에다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을 했죠. 뭐 실험도 당연히 다 했고요. 근데 스스로 심화학습한 과정이 뭐 있죠? 강의에 분자생물학이 있고 전공도서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그다음 병리학, 화학의 원리가 있고요. 동아리에서 종양줄기세포를 타깃으로 한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골성장 인자인 RHBMP2를 활용한 골재생 기전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탐구한 내용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고대 가정교육과의 일반고 2.5등급인데, 이제 이 친구도 1차 합격한 학생인데요. 미적분 기하, 생명과학도, 화학도, 지구과학도를 했고, 스스로 심화학습한 과정은 전공도서 코비 면역학과, 유기화학과, 일반화학,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건강기능식품과 바이오기기 분석화학 및 실험, 병원 미생물학, 유전자치료공학이라는 걸 했죠. 자율활동도 바이오필름의 질병 유발 및 항생제 내성 기전 탐구와 외부에서 들어온 미생물이 일으키는 기전 및 그것에 대항하는 면역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탐구, 그죠? 화학 반응으로 바라본 단백질 변성 이유에 대한 탐구, 동아리에서 건강기능식품과 면역력 강화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일반고 2.5등급인데 이제 고대 가정교육과에 1차 합격을 했죠. 근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점점 이제 일반고라 하더라도 내신이 절대적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내신에 절대적일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떨쳐내시고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스카이 및 의대에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성균관대는 3등급대를 다수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2등급대에서
비교과가 비교과가 자신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 이제 2등급 되는 학생도 성균관대 지원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심화학습한 과정과 그다음에 탐구에 집중하셔서 학생부를 잘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내신이 부족해도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